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31강으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14번 문제입니다.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과 평가 목적의 감가상각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100억 주고 샀다 건물을. 그러면 이 취득원가 비용 배분이에요. 내역연수가 가령 20년이다 그러면 취득원가를 매년 일정하게 배분을 해줘야 돼요. 정액법이라고 하면 5억 원씩. 그러나 평가에서는 그게 아니라 제조달원가, 저 건물을 새로 줘봐요. 제조달원가를 구하고 실제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가지고 산 금액이 중요해서 그걸 비용 배분하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제조달원가에서 새 건물에서 실제로 얼마나 상각이 됐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 맞는 거고, 2번 회계는 관찰감가 인정 안 하죠. 그러나 평가에서는 해야 돼. 주관적인 거 안 되지만 여기서는 주관적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감가수정액을 제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할 때는 실제적인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3번 회계 및 평가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모두 영업경비로 취급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죠. 이게 감가상각비는 여기서는 경비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5억 원이다 그럼 5억 원이 경비로 빠지는 거예요. 100억 주고 샀을 때. 회계에서는. 그러나 평가에서는 그렇잖아요. 경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평가하기 위한 거죠. 자, 4번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비용을 어떻게 할당하느냐. 자, 평가에서는 5번 건물의 경제적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평가는 복선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회계에서는 기업 회계 관련해서 취득원가를 비용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달원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회계에서는 장부가가 중요하고, 여긴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지만 여긴 회계연도분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평가는 현존 물건만이 가능하죠. 여기는 회계는 사놨으면 어쨌든 장부에서 100억 샀다 그러면 그걸 다 멸실되더라도 해야 돼요. 실제 가치 감소분, 명목상 비용 배분. 주관적인 것 인정, 여기서는 불인정. 경제적 감가, 이거 외부적 환경까지 보지만 여기서는 경제적 감가가 없어요. 경제적 감가가 가능하니까 토지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여긴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원가법으로 평가했는데 틀린 것. 자, 여기 보면 정액법에 의한 감가누계액 준공 후 10년간과 5억이니까 내역연수가 40년이죠. 그러면은 자, 총 50년인데 5억 원이죠. 5억 원을 잔가율이 0이니까 하면은 감가누계액은 매년 감가액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씩인데 10년이 지났으니까 감가누계액 10년을 곱하면 1억 원이다. 이게 1번이죠. 그럼 2번에 정액법에 의한 평가는 얼마냐 그러면 새 건물일 때 5억 원인데 누계액이 1억 원이니까 4억이 되는 거죠. 이게 2번이고요. 3번 상환기금법으로 평가하면 4억보다 크겠죠. 계산 안 해봐도.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만일 잔가율이 10%라면 상각금액이 적어지겠죠. 여기서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4억 5천이 될 테니까 더 적어지겠죠. 감가액이 적어지면 평가금액은 커지는 겁니다. 5번 이러한 내역연수법은 5번처럼 관찰감가법과 병행하면 평가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16번입니다. 원가 방식에서 감가 수정 틀린 거. 1번 시장수출법에 관한 설명. 시장수출법은 평가사 간에 편차가 적을 수 있죠.
2번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점점 체증이 아니라 체감한다. 아까 보셨어요. 틀렸고요. 정액법은 일정하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경제적 감가, 4번 관찰 관계법, 5번 회계 목적, 감가 수정, 평가 목적 비교한 내용입니다. 자, 17번, 18번은 적산법인데 이제 옛날에는 단일 문제로 나왔지만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지문 속에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7번을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자, 복선 가격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적산법이에요. 적산임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해서 필요재경비를 더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조달 원가는 이게 1, 2, 3, 4, 5번이 격에 있는 내용이 다 맞아요. 대치원가, 복조원가, 제조달원가, 재생산원가 다 마찬가지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산임료와 기대이율이 들어간 5번만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산법을 보게 되면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필요재경입니다. 기초가액이 뭔가? 부동산 너 얼마짜리냐? 기준 시점에서 가치야, 시장 가치. 기대이율은 그럼 100억짜리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그거는 임대차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인데 국공채 금리 뭐 이런 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정기행 금리 2%다 그러면 2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2억만 받으면은 건물은 감가상각되는데 이거 무조건 손해잖아요. 은행에 넣는 게 낫죠. 필요한 임대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를 받겠다. 감가상각비,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재산세, 도시, 보유가세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공익비, 부가세용료는 이건 실비로 낸 거예요. 임차이니까 또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대수선비는 이건 자본적 지출이라 여기 이걸 올라가게 한 거니까 이미 여기서 올라가 있어요. 포함되지 않는 거고 법인세, 취등록세는 이거 주인이 내는 거예요. 이 재산세 도시계획서 주인이 내지만 사는 사람, 보유가세니까 사는 사람이 낸다 하지만 이거는 임대료에 포함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손해보험료 등이 들어간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18번에는 적산법에서 필요재경비에 속하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5번 감가상각비, 속하는 것은 5번 감가상각비만 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교체비용, 이거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법인세, 1번, 3번은 자본적 지출이라 안 되고 4번은 부가사용료 실비로 낸 거고 2번 법인세는 주인이 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예, 법인세를 임대료에 포함시키면 어떡합니까? 그죠?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이에요. 이거 됐고 19번에서 34번까지네. 쫙 해서 이것은 19번에서 34번까지 그 비교 방식인데 비교 방식 안 나온 적 없어요. 가장 자주 나온 3방식 중에 가장 자주 나오고 오히려 있잖아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거의 나와요. 원가나 수익 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비교 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자, 20번은 이제 19번은 비교 방식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대체 원칙은 이미 앞서 설명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 가격을 가장 잘 반영시켜주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20번 비교 방식 틀린 거. 1번 비교 방식의 정의, 거래 사례, 임대 사례 등 시장성 원리. 공시지가 기준법은 또 비교 방식이 하나입니다. 2번은 거래 사례 비교법 정의 읽어보시고요. 3번 비교 표준지는 이제 우리 토지를 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4번은 공시지가 기준법 내용이고 5번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적용한다. 이게 틀렸죠.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물건별 평가 방법에서 나옵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비교 방식은 개념 자체가 이래요. 비중 가격이라고 하고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등 동일 주권 내에서 거래 사례가 있을 거고 이미 거래됐어요.
그래서 대상과 차이를 이제 비교해서 평가하겠다 이건데, 거래 시점, 자, 이거 100억이 됐는데 6개월 전에 됐어. 1년 전에 됐어. 시점 수정해주고, 근데 이게 급매였어. 그럼 사정 보정해주고, 그러면 이제 정상화 시켰죠. 현재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그 다음에 사례와 대상의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21번이에요. 자, 21번 문제는 뭡니까? 말로 된 문제. 이제 거래 사례 내용인데, 말로 된 문제 중에 대부분은 거래 사례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1번,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거래 사례, 대표성이 없다. 이거는 틀렸어요. 거의 저당 설정돼서 거래 사례가 나옵니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래 사례의 선택은 사례의 분포 및 거래 내용을 검증해서 선택해야 한다. 이거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래 사례를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포 이렇게 봐야 되고, 거래 내용을 검증한다는 것은 잠시 후 사정 보정, 만약에 이게 급매였냐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거래 사례는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은 거래 사례여야 한다 해서 틀렸어요.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더라도 고칠 수 있으면 돼요. 사정 보정 가능성만 있으면. 4번, 거래 당사자 모두 정부기관이다. 그럼 이건 대표성이 없어요. 5번, 매도자가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거래된 사례는 거래 지불 가격의 철거비를 공제한다. 이런 건데, 이게 9회 때 나왔던 건데, 매도자가, 철거의 주체가 매도자다 그러면 철거비 다 들여서 나지로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철거비를 공제해서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철거비를 공제하지 않고 그냥 그 거래사를 사용하면 돼요. 땅값에. 네. 그런데 만약에 매수자가 철거하기로 했다면 철거비를 공제해야 나지 가격이 되겠죠. 매수한 금액에서 철거비가 포함되지 않았을 테니까, 건물이 있는 상태로 했을 테니까. 그래서 5번은 틀렸고, 틀렸죠. 그래서 철거비를 공제하지 않는 거고, 만약에 이 문장을 매수자가 철거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철거비를 공제해야죠. 거래 사례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90억에 거래됐는데, 그죠? 건물 있는 채로 거래된 거예요. 매수자가 철거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근데 철거비가 10억 들었어요. 이 매수자가 하기로 한 경우 철거비를 더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저 철거비를 더해서 나지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9회 때문에 이렇게 됐었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사례 채택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치 유사성, 그죠? 그 다음에 물적 유사성, 물리적 측면에서 비슷해야 되고,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위물, 시사, 위치, 물적, 위물, 시간적 유사성, 사정 보정 가능성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22번도 그런 문제예요. 틀린 것은, 자, 거래 사례. 자, 1번, 2번처럼 시장성 원리, 거래가 빈번하면 유용하다. 3번은 틀렸는데 현재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으로 항상 바꿔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4번은 시간적 유사성, 자, 5번은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불안전할 때 시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3번도 같은 문제인데 잘못된 거. 4번을 보시면 특수한 사정이 게재된 매매 사례도 채택할 수 있어요. 사정 보정이 가능하면.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조건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 대상 토지의 비중 가격을 구해봐라.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자, 대상 부동산은 사례보다 쾌적성이 20% 우세. 사례 지역은 대상 지역보다 10% 열세. 토지가격 지수 100, 거래 시점 120. 거래 사례 토지는 1년 전에 9억이 거래되었다. 이제 1년 전에 9억이 현재 얼마냐 이거죠. 그런데 요거 있죠. 거래 시점이 분모입니다. 지수가 120이었는데 주가지수 120에서 100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고 일단 시점 수정 먼저 했어요.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쾌적성이 20% 우세. 대상이 우세하다 그러면 이렇게 분자를 고쳐주는 거고, 사례 지역은 대상보다
접근성이 10% 열세. 그러면 90분의 100. 사례는 분모를 고쳐주는 거고 열세니까 10을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고 국자 지워지겠죠? 그러면 공만 붙어서 10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비율수정법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핵심이죠. 대상 부동산의 비교 요인을 분자해 사례를 분모해 놓고 알파 베타 그 비교 요인 퍼센티지를 더하거나 빼서 곱해준다 이겁니다. 가령 인근 지역은 사례 지역보다 10% 지역 요인이 우세하다. 6개월 전에 100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100억에다 곱하기 자 인근 지역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니까 여기다가 10을 더해줍니다. 110, 100 사례는 그대로 두고 그럼 11억이죠. 100억에 거래된 것보다 10% 우세하니까 11억이죠. 개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개별 요인도 이 열세라면 10% 열세라면 이제 10을 빼줘야죠. 그러니까 90이잖아요. 다시 말해 0.9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10억이었죠. 11억이 아니라 이거는 90억 이렇게 된다는 거죠. 0.9. 그래서 대상일 때 분자에 넣고 우세는 더하고 열세는 여기 빼주면 된다. 100에서 이런 내용이에요. 사례를 고칠 수도 있어요. 지금 100억에 거래된 이 사례가 사례 지역이 인근 지역, 대상이 있는 지역보다 10% 우세한 게 100억이라면 대상 지역은 100억보다 낮겠죠. 자, 여기 100억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번에는 대상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우세니까 1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90.0.9090이니까 90.9억 뭐 이렇게 끝도 없이 나가는 무리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100억보다 사례 지역은 이 100억이라는 자체가 대상 이게 사례죠. 이 100억이라는 자체가 이 대상보다 10억이 높은 가격이다 이 뜻입니다. 역으로 하면 자 열세라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돼주냐면 열세는 이제 100억에다가 사례 부동산이니까 분모고 90분의 100이에요. 곱하면 된다는 거죠. 1.11, 111.1111억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주어로 했을 때 분모를 고치는 거고 열세는 빼주고 우세는 더한다 이겁니다. 10% 열세니까 지금 111억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자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10% 열세한 게 100억이라는 거죠. 10% 곱해서 빼주면 11.11 빼주면 100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들이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25번처럼 1년 전 10억에 거래된 사례 부동산이 시장가치 대비 10% 저가로 매입되었다. 이게 이제 사정 보정 해줘야 돼요. 네. 거래 시점 지수가 100, 기준 시점 지수가 110이다. 사례 부동산이 개별 요인은 10% 우세하고 대상이 10% 열세 막 어지러워 죽겠어요. 비중 가격 얼마인가? 10억에 거래됐는데 이것이 10% 저가로 매입되었다. 그러니까 사례가 10% 저가로 매입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곱하면 11.11인가 이게 나오겠죠. 예. 그렇죠. 자, 거래 시점의 지수가 100, 기준 시점 지수가 110이다. 이건 110분의 100이에요. 자, 기준 시점이 110. 아니죠. 100분의 110. 거래 시점 지수가 100인데 지금은 110으로 오른 거죠. 10% 올랐다는 거예요. 사례 부동산이 개별 요인에서 10% 우세하다. 사례가 우세하다. 분모 110. 대상 부동산이 10% 열세하다. 그럼 여기 90, 100. 대상 부동산 분자를 고쳐주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역수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이게 다 같은 거니까 그냥 앞에 10억만 남는 거예요. 네. 연습을 해보신 거고요. 자, 26번 문제 역시 또 계산 문제겠죠. 인근 지역에 위치한 비교 표준지와 비교한 대상 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 토지의 비중 가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비교 표준 획지의 면적은 1000이고 평지다. 지금 얘가 평지네요. 비교 표준지. 대상은 800제곱미터, 20% 부족하네.
현대 평지, 왕경사, 고지 이렇게 섞여 있네요. 왕경사는 10% 열세, 고지는 20% 열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0,000원. 그러니까 비교 표준지는 10,000원인데 곱하기 자 800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1000제곱미터가 10,000원이라면 800제곱미터는 8,000원이다 이 뜻이에요. 0.8을 곱하는 건 해주는데 근데 이제 이 800제곱미터 중에 평지 0.5에 대해서는 감가 요인이 없어요. 100분의 100 그죠? 곱하기 1 그러나 30% 비중에는 감가 요인이 있죠. 왕경사는 10% 열세해야 하니까 100분의 90이니까 0.9를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고지는 20% 열세잖아요. 아니 20%고 20% 열세 20% 비중인데 20% 열세 그러니까 0.8을 곱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0.744 이렇게 돼요. 그럼 7,44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7번입니다. 26회 기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구해봐라.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 이런 문제 겁이 나요. 이게 1분 안에 어떻게 푸나.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쫄지 마시고. 자, 기준 시점 2015년 10월 24일. 뭐 A시, B동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 돼요. 면적 200제곱미터. 그죠? 면적을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곱미터당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자, 비교 표준지하고 대상 토지하고 이게 대상이죠. 보면 같은 지역이죠. 같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 요걸 이제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죠. 예. 지금 200만 원. 이게 이제 근처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소재지. 대상 토지의 소재지 근처에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예요. 근데 이게 2015년 1월 1일 날 공시한 건데 지금 10월 달에 평가하는 거니까 지가가 변했겠죠? 지가 변동률이 5% 올랐대요, 이 동네. 그러면 1.05를 곱해 주죠. 5%면 10만 원 오른 거예요. 네, 520. 자, 그리고 지역 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했으니까 이거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딱 읽어보고 1.05 곱한 거 하나예요. 그리고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 5% 열세 0.95 100분의 95니까 5% 열세 환경 조건은 20% 우세 1.2 이게 끝이에요. 3개 딱 곱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상승식은 서로 곱해서 계산하라는 거고 다른 거 보정할 게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문장을 보면 쪼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답은 239만 4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수정 답이 정답 표시만 잘못됐어요. 그래서 3번이 아니라 4번으로 정답 표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8번 또 계산 문제. 대상 필지의 가격을 구해봐라 이거죠. 자, 단서 조건이 여기 있어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10,000원이고 지가 변 이제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라 이건데 지가 변동률 10% 올랐으니까 11,000원이란 얘기고 이건 뭐 아까 한 거보다 쉽네. 대상 토지의 면적 중 평지 20%. 자, 20%에 대해서는 감가 요인이 없어요. 100분의 100이니까 뭐 1.0 곱하나 마나라는 거죠. 왕경사는 50%예요. 0.5. 왕경사는 50% 있는데 예, 이거는 가격이 0.9밖에 안 돼요. 90%. 고지는 30% 있는데 이게 20% 열세죠. 0.8.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얘가 0.89라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평지에 있는 비교 표준지 10,000원이라면 이렇게 왕경사하고 평지하고 고지하고 섞여 있는 얘는 8,900원짜리라는 거예요. 8,900원, 0.89, 11% 열세. 그런데 10%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걸 곱해주면 9,790원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9번 문제. 자, 이것도 24의 기출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격 C리의 자연 녹지 내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 동일 수도권 인근 D리의 자연 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였다. 이건 뭐냐면 비교 표준지는 동일 수도권 내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고. 니은, 자, 집가 변동률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통계청이 조사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 자, 사례가 시세보다 최근 저가로 거래됐다 이거예요. 사례가. 근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됐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버려야 됩니다. 사정 보정이 불가능하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디귿도 잘한 겁니다. 답은 격 디귿 이렇게 되는 거고요. 30번 문제. 다음 거래 사례 자료를 이용하여 비준 임료를 구하면 얼마인가? 지금 이 사례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지불 임료만 보자면 월 12만 원이니까 1,2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건 지불 임료지만 실질 임료는 보증금에 대한 대가를 포함시켜야 돼요. 2억 원에 대해서 정기임금료 5%면 2억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더해서 실질 임료는 2,200만 원이에요. 2,200만 원. 이게 사례의 실질 임료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가 2,200만 원 임대료래. 그럼 나는 얼마야? 2,200만 원에다 조정을 하면 되잖아. 대상은 사례보다 위치에서 10% 열세. 그럼 90% 곱하고 면적이 5% 더 크다. 그럼 1.05 100분의 105니까 곱하고 그 대신 임대 시점 2,200만 원 시점부터 지금 현재 기준 시점까지는 임대료가 10% 올랐다네. 그럼 1.1을 곱해주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곱셈 문제예요. 2,286만 5천 원 받으면 된다. 자, 31번입니다. 이건 23회 기출문제인데 사정보정치를 구해봐라 그거예요. 사정보정치. 자, 이거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했다. 그럼 1,000으로 나누면 10만 원이네. 제곱미터당 이제 해야 되니까. 표준액제 시장 가치가 8만 원인데 이거는 10만 원에 거래된 사례예요. 제곱미터. 그러면 이 사례가 표준보다 고가로 거래된 거잖아요. 2만 원 고가로 거래됐으니까 25% 고가로 거래된 거네요. 그럼 사례가 자 125 분자는 그대로 그럼 0.8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안 해도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10만 원인데 사정보정치를 곱하면 뭐를 곱하면 8만 원이 됩니까? 0.8을 곱하면 8만 원이 되죠. 이렇게 그냥 바로 실전해서 하면 되겠죠. 그냥 보이는 거니까. 네. 자, 32번입니다. 이건 문장이 좀 긴데 기준 시점이 8월 1일로 결정된 대상 토지에 유사 지역에 있는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만 원이다. 표준지는 완경사예요. 이번에는 대상 토지는 평지입니다. 자, 일단 만 원에다가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반면 대상 토지는 지역 요인에서 10% 열세하다. 그럼 0.9 일단 곱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잖아요. 완경사보다 표준지 완경사보다 평지가 12% 우세하다. 이걸 곱해야 되겠죠. 1.12 100분의 112. 그리고 가격이 5% 상승했다네. 그럼 1.05잖아요. 100분의 105.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1584. 그쵸? 그래서 곱하기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자, 33번이에요. 임료평가. 임료평가 방법으로 임대사례 적산 수익분석법.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필요재경비. 3번 실질임료는 각 지불기간에 지불되는 지불임료와 예금적 성격을 지닌 보증금 운용이익. 아까 계산까지 해봤죠. 4번 대상부동산의 임료평가에서 구하는 임료는 지불임료가 아니라 실질임료. 5번 계속임료평가 방법, 차액배분법, 이율, 슬라이드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사례 실질임료는 순임료,
적산법에서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만 갖고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필요재정비 더해야 실질임료가 되고 그리고 지불임료만 하면 안 되고 예금적 성격의 일식 운용액까지 더해라 이거고 만약에 선불로 내는 경우에는 선불적 성격의 일식을 상각에다가 미상금 운용액까지 더해라 뭐 이렇게 한번 들어만 가볍게 보시고요. 임료의 평가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계속임료는 이게 15회 추가 딱 지문의 한 줄이었어요. 이렇게 가볍게 차익 배분 이율 슬라이드 임대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계속임료를 추정할 수 있다. 오래 보지 마시고 나올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34번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거 맞죠? 근데 감가수정, 감가상각은 이거는 원가 방식이니까 필요가 없고요. 사정보정은 이게 매매 거래 사례가 잘못된 경우에 고쳐주는 거잖아요. 급매라든지. 근데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표준지는 이미 다 평가해 놓은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사정교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시점 수정해줘야 되고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면적요인 비교도 할 필요가 없는 게 면적은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되는데 뭐 면적 요인을 비교합니까?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보정은 이제 되는 거죠. 요인을 보정한다. 그래서 격, 미음, 비읍, 시읒, 지읒 이렇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비교 방식에 관해서 봤는데 공시지가기준법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유사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그리고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토지평가는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은 비교 방식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방식과 기타 평가 방식.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